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기업에 의해 서비스 기반 vs 기술 기반 회사의 차이와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기반 회사, 주로 B2B를 많이 하는 회사 또는 전문가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ARM ARM이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손정희 회장이 돈 되게 많이 주고 산 회사잖아요. 15조인가 그렇게 산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스마트폰 중에 이제 퀄컴 칩셋 있잖아요. 퀄컴 스냅드래곤 이런 칩셋에 들어가는 CPU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서 판매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에서 이제 만든 엑시노스 이런 거 같은 게 다 이제 ARM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만들어진 이제 칩셋들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파는 곳이죠. 설계와 라이센스를.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은 이렇게 게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이제 3차원 엔진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개발자 밸런스로 보면은 코어 기술, 그러니까 자체 기술이죠. 자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 서비스 역량이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개발 역량.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 개발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걸 얘기를 한다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 또는 iOS 플랫폼 또는 윈도우즈 플랫폼, iOS 플랫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플랫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반 기술과 이런 서비스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경우를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서비스 기반 회사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 기술에서 기술을 조금 바꿔. 예를 들어서 오픈 GL인데 오픈 GL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더 바꿔. 그래서 개선을 해서 기존 오픈 GL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기술을 조금 바꾸든 어떻게 하든 개선이 된,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 자체 기술이 없으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도의 영상 압축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의 코덱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 구글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렇게 자체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 회사에 납품하는 거,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런 케이스인데, 이 두 친구는 이제 납품 받는 회사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걸 만든 곳에서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그게 필요한 회사, 그런 이제 최적화된 압축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필요한 회사에 납품하는 거. 그 다음에 고도의 얼굴 인식 기술 개발, 페이스닷컴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 한 2조 원을 판매를 한 걸로 알아요, 회사를. 근데 얘네는 딱 하나만 집중한 거야. 얼굴 인식 되게 잘된 얼굴 인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 판매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에 보통은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봤는데, 이제 오므론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성장기를 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센서 기술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기술 기반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 안에 집중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기술 기반 회사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술 기반 회사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회사도 보안 회사였죠. 보안 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은 이제 B2B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안 회사도 사실은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 내부 제품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이제 기밀 발설이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런 패턴에 크게 이렇게 벗어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 기반 회사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점, 크게 보기보단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석사와 박사라고 하는 그런 학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 개발 같은 걸 엄청 잘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석박사들의 특징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세계적인 자료들을 많이 리포팅하고 찾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전공하는 분야가 딱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마다 이제 대학원에 여러분들 이제 원서를 쓰실 때 보면 교수들마다 특기인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연구했고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 교수를 면담을 하거나 만나러 갈 때, 또는 선택을 할 때요. 그 대학원에 가고 싶다,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다 얘기를 할 때 그 교수가 이거 잘하니까 너 오면 나한테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서로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마다 다 같은 컴공 교수라고 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을 운영하는 교수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가 있어. 나무, 제가 그림을 그렇게 많이 잘 그리지는 않지만 나무를 대략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뭐야, 이거 버섯인데. 이게 여기에 나무가 있고, 만약에 열매가 있고,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파리가 이렇게 점점점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제 이 석박사들은 요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가 가진 특성을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연구한다든지, 이 나무의 특성을 연구해서 어떤 데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주 작은 연구, 작지만 세계적인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막 가끔 보면 골 때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미국에서 뭐 다이어트 비법이 뚱뚱한 남성이 조금 더 게으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 쓸데없는 거 기업에서 연구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기존에 없지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쌓여가요. 작은 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인용도 하고,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나의 논리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는 그 코덱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무엇이고 이 기술의 원리를 공부를 해야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두고 요걸 연구를 해야 그 다음 요렇게 연구를 해서 내가 대학원 졸업을 했어, 논문을 쓰고, 그러면은 내 논문을 인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렇게 지식과 연결을 해서 인용을 해서 또 다른 이제 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논문들이 공유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든 뭐 어느 전문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에 집중하는 경향은, 우리 회사만 있는 최적화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그거를 좀 더 깊게 보고 연구해서 발전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석박사를 이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개발자를 뽑더라도 꼭 관리자는 수준 높은 관련 대학원 전공자들이 질비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술 기반 기업들은 보통은 애초에 투자 받을 때도 투자자도 너네 기술 기반인데 너 이거 전공자야, 너 석박사야, 이런 거 많이 따지기 때문에 보통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는 편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장단점을 좀 얘기하자면, 여기 적진 않았는데 이제 좀 하나의 플랫폼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세계관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허구한 날 그냥 보안만 하는 거야, 이런 느낌? 허구한 날 막 이렇게 하나 그것만 보는 건데, 그렇게 깊게 빠져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기업도 사실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다르죠.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저런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코어 기술이 뭔지, 그 회사를 판단할 때 그 코어 기술이 뭐고, 그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 이 회사를 지향한다면 전문적인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세분화해서 파는 게 좋음,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코어 기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적인 면이 필요한 부분에도 개발자를 채용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보안회사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는 안드로이드랑 여러가지 플랫폼 개발자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보안회사라고 해서 고객사에 그냥 라이브러리 띡 던져주고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맞춰줘요. 제가 그런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PKI 팀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 시스템 제품 개발 뭐 이런 뜻이면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암호화와 관련된 제품들을 포팅해서 줘서 iOS 제품도 만들고 뭐 안드로이드 제품도 만들고 뭐 웹 제품도 만들고 윈도우즈 제품도 만들고 난 뭐 시키면은 다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줬어요. 이렇게 주고 뭐 까라면 까야지 뭐 회사에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긴 해요, 보안회사에. 근데 이게 되게 약했어, 내가 봤을 땐. 대부분이 이제 코어에는 되게 집중 잘 하시는데 개발자분들이 좀 저런 플랫폼 개발은 되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심지어 저런 개발자들에 대한 준호도가 좀 낮아요, 회사에서. 좀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니까. 서비스 개발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를 지향한다면 하나를 뚝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한 장르에 대한 좀 전문가적인 측면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성장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석박사가 유리하긴 해요. 확실히 좀 하나 기계볼 줄도 알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일반 개발자보다는 훨씬 잘 알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래머 기업에 의해 입탄해서 이제 그 회사의 성장과 대학의 성장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팀노바처럼 준비하는 것보다 한 가지 연구를 한다거나 세분화하는 게 좋음 이런데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홈페이지가 팀노바 테크 홈페이지인데요. 팀노바 응용 2단계 친구들의 연구 결과나 주로 응용 2단계 친구들의 연구 결과나 팀노바 내부에서 자체 연구를 한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수의 친구가 여기서 연구를 하였는가라는 건데 여기서도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이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해요, 대학원생들처럼. 그렇지만 꽤 괜찮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연구 목적이 있고 그냥 하나만 집중하는 거야. 그냥 아난고 데이터베이스는 지오 인덱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덱스를 지원한다. 그 중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지오 인덱스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위치 데이터 연산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오 인덱스가 기존에 많이 쓰이는 다른 인덱스와 비교해서 속도가 더 빠른지 벤치마크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인덱스 하나에 집중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랑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다양한 인덱스 값을 보고 측정을 한 거예요. 위치 정보를 넣고 측정을 한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고졸이에요. 고졸 친구고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했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헤비하게 한 편은 아닌데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팀원 중에서도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잘했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올려봐도 좋겠다, 많은 분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요즘 뭐 기초팀원들도 열심히 한 친구도 저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이에요. 이 정도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굉장히 소스 분석도 다 하고, 이제 그 오픈소스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으니까 소스 분석도 하고, 히트율과 TPS라 그러죠. TPS나 메모리 사용률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요. 이 친구도 연구만 얘기했을 땐 순수 2, 3주 정도 한 친구예요. 열심히 한 친구. 제가 좀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친구인데 저는 이제 자퇴한 학교.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예, 전공 디자인이에요. 이것만 보면 개발 잘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팀노바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런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희가 두 개를 다 하냐면 연구도 잘했으면 좋겠고 제 욕심이지만 그냥 개발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개발은 그냥 속도감 있게 개발 빨리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채롭게 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기술을 다뤄서 다채롭게 만들어 일부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0주 안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저 중에서 이제 팀노바 테크, 아까 그런 연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반 회사는 뭐 이렇게 크게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자체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기술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개념 서비스를 만들거나 더 나은 서비스로 승부하는 회사. 카카오톡 같은 경우 뭐 채팅이 뭐 새로웠나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버디버디도 있었고 막 세이클럽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스카이러브 막 이런 것도 있어서 나 어렸을 때 나 막 초중딩 때 유니텔도 채팅은 됐었고, 사실 옛날에도 다 있던 기술인데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그 안에 적응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기술 자체가 본인들이 만든 기술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 할 때는 메신저로 시작을 한 거죠. 뭐 아키텍처 설계 같은 경우는 또 뭐 새롭게 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나중에 커지고 난 다음에 자체 기술들을 보유하는 형태가 크지, 그냥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좋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뜨는 회사들. 자, 요런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기반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 뭐 중개 서비스, 카톡, 뭐 일반적인 뭐 쇼핑몰들 다 일반적인 서비스 기반 회사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니까. 근데 기술 자체가 본인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경향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기술 의존도를 보면 사용된 기술의 오픈소스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거는 제가 뭐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카카오톡 정보를 제가 눌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픈소스 저작권 정보를 삑 눌러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나오죠. 우리는 어떤 오픈소스를 썼습니다 라고 고시를 하고 있어요. 라이브러리, TIFF, LIB, VPX 엄청 많이 쓰죠. 예, 제가 이래서 오픈소스 대충 갖다 쓰면 웹RTC 우리 팀노바에서 많이 쓰는 것도 쓰죠. 오픈소스 많이 쓰는 거 가지고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욕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서비스 기업 중에서 오픈소스 제대로 오히려 더 활용하는 거를 선호하지, 굳이 막 이렇게 왜 안 움직이냐 이게. 굳이 막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베이스 64 C++ 기반의 베이스 64 라이브러리도 가져 쓰고 있고, 이거를 카카오톡이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이슨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거를 라이센스적으로 문제도 없고 고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 쓰는 게 똑똑한 행동일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쓴다. 근데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저거 오픈소스 갖다 쓴 거라 못하는 거라고 막 팀노바 애들 작품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 그때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뭐야, 적당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잘 모르면은 꼭 저래. 그럼 얘네들도 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다 크롬도 보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다 써있거든. 걔네도 엄청 많이 썼거든. 근데 걔네들도 다 멍청한 거야. 이래서 제가 너무 우리 커뮤니티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우위를 두기보단 시장 선점으로 승부하는 회사인 경우가 되게 커요. 최근에 우버에서 철수했죠. 우버에서 철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우버 이츠에서 철수했죠. 우버 이츠, 미안해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가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우버 이츠 2년 만에 철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선점 효과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경우가 그룹폰 코리아라고 원래 티켓몬스터의 원조격인 앤데 그 서비스가 왔다가 철수했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력이기보다는 이제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판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회사 기반 회사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점은요, 플랫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 트렌드도 숙지하고,
보시면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 PC 버전만 해도 이렇게 쓰는데, 물론 이제 오픈소스를 다 이렇게 막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해서 갖다 쓰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오픈SSL 같은 경우는 보안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1998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고, 근데 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이런 URL을 뭐 HTTPS에서 이제 인증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신할 때, 또는 암호화가 필요할 때 이때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SSL 쓰시면 이거 친숙하게 우리가 쓰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오픈GL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화면에 뭔가 그려지려면 당연히 써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알고 나면은 좀 알고 나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해요, 내부에.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뭐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베이스 64, 제이슨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얘네 뭘로 개발했네가 보이죠, 사실은.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기 쉬워요. 이런 거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도만 봐도요. 다 보면은 이제 뭐 때문에 이거 썼는지가 좀 보여요. 카카오톡 기능에 다 연결된 게 뭐구나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보다는요, 저건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색하다 보면 나오게 되고, 그냥 이제 안드로이드 하나 아니면 뭐 아이폰 하나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이 서비스 회사 같은 게, 물론 이제 스타트업인 경우에 좀 달라요.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회사가 만약에 좀 이렇게 개발 역량이 좀 부족해, 그리고 일이 좀 많아,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에 유리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시나리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팀노바에서 트레이닝된 애들은 솔직히 일반적인 애들이 아니라서 그냥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연봉 4천 주고 벌써 몇 명을 고용했어요. 한 4명 5명을 고용을 했겠습니까? 초봉이 4천이고 우리 매년 500씩 올려주거든요. 내가 진짜 망하면 망했지, 애들 연봉을 제대로 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그만큼 저도 안 할까요? 너무 일을 잘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내부에서 팀노바 애들 뽑는 걸 훨씬 좋아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피곤하니까 눈곱이 자꾸 끼네요.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플랫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 트렌드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개발 방법론이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계속 변화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업이 1년에 큰 업데이트는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가 이제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번 이슈가 뭐가 있구나, 이런 거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알면은 점수 받기도 좋고, 그리고 관련 라이브러리 중에 개발자의 선호도가 높은 라이브러리들은 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들 막 커뮤니티에서 우리 팀노바 까던 애들은 어디서 갖다 쓴다고 이렇게 욕하는데 지들은 안 쓰는 줄 알아. 안 쓰면 개발이 안 돼요. 일단 개발 툴부터가 이제 오픈소스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라, 지들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멍청한 거죠. 무지에서 나오는 멍청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제가 워낙에 개발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봐가지고 그냥 그러려지 않은데,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하니까 좀 고달프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망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개발 트렌드적인 것도 안드로이드에서 뭘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RX 자바를 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장단점을 따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RX 자바를 안 썼다. 그럼 너 왜 안 써?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에 대한 이유는 있어야 돼요. 면접되건 아니면 개발자랑 같이 일할 때. 설득이 안 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발자는 사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맞아, 이쪽 서비스 쪽은 확실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기반 쪽은 내가 어느 정도 서로 그 상식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서비스는 기술은 공통점이 있어도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면 서버 개발자랑 소통할 때가 있고 디자이너랑 소통할 때도 있고, 이게 좀 기술 기반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회사 있을 때는 디자이너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제가 SI 회사랑 이런 이제 서비스 기반 회사에 갔을 때 디자이너분들이 좀 거기보다 많았어요. 2-3명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좀 다르죠, 약간. 아무튼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어 기술에 집중하느냐, 플랫폼에 집중하느냐, 이 두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서비스 회사는 기술적 고도화보다는 생산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카카오톡 뜬 얘기 계속 제가 누누이 하죠. 카카오톡은 처음에 만들 때 TCP로 만든 게 아니고 HTTP로 만들었다. HTTP로 만들고 채팅은 원래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연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바구니에 어떤 패킷이 와 있는지 몇 초당 한 번씩 새로 고침해서 가져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되게 느리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거 투자받고 이제 내부 아키텍처를 싹 바꾸니까 이제 그냥 빨라졌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개발한 이유는 그냥 그때 그 회사의 개발 역량이 거기까지였고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대박이 난 거죠. 사실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자들은 어느 정도 좀 유도리가 있어야 돼. 너무, 그래서 제가 서비스 개발 쪽에도 뭐 꽤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코드 최적화나 이런 거 너무 집착하는 개발자분들 좀 힘들어요. 코드 최적화는 초기 시장이 아니고 유지보수 시장에서 이제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일단은 초기에 이 제품이 이제 시장 선점을 빨리 하고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개발자가 좀 더 똑똑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개발자들의 자본가들은 좋아하죠. 어쨌든 기업 규모가 스타트업인 경우 일이 여러 분야를 잘할 때 유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숙지해 주시고, 기업이 크면은 그냥 한 분야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해요. 리액트나 Vue.js, 언리얼 엔진 같이 고도화된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있어서 속도 최적화는 그쪽에서 이미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냥 잘만 갖다 써도 꽤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액트나 Vue.js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초반에 기본 시장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직 팀노바 내부의 제품이 막 이렇게 재미있게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막 그만두고 한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미 고도화된 서비스고 이제 그 리액트나 Vue.js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능 최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돔을 파싱한다거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웹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즘의 웹은 동적이에요. 원래 웹이 설계된 이유가 굉장히 정적인 페이지를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웹 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는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프린팅된 어떤 정보가 그냥 찍혀있는 곳,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렇게 처음이 시작이 됐어요, 원래 웹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동적인 걸 많이 요구하게 되고, 요즘은 정말 많이 동적으로 됐죠. 근데 큰 틀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웹의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바꾸려면 다시 파싱을 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자 내부에 어떤 루틴을 추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발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파싱 방법을 바꿔버린 거죠, 리액트나 Vue.js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더, 옛날에는 엔진도 직접 만들었었어요, 개발자들이. 그런데 요즘은 그냥 저런 거 그냥 돈 주고 저거 쓰자. 그럼 훨씬 빠르고, 게임이 사실은 뭐 최적화가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일단 재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게임 재밌는 게임 하나 만들려다가 엔진 만들고 이러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뭐 맛있는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밥 먹으려고 이제 농사까지 지어야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막 그런 느낌이 강해서 게임 개발사들이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팔콤이나 뭐 이런 뭐 일본식 RPG를 만들면서 뭐 스퀘어 에닉스 막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시리즈 3개 정도까지 만들더라고. 아까우니까. 영웅전설 1, 2가 같은 엔진이고, 뭐 영웅전설 4, 5, 그러니까 3, 4, 5가 되게 같은 엔진 같아요. 특히나 3나 4는 같은 엔진 같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파렌트 택틱스 이런 게임 아실까 모르겠는데 TG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같은 엔진으로 만들어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옛날에 인기 되게 많았던 게임인데 되게 야한 장면 나오네. 이게 야한 게임 아니에요. 그냥 이게 파렌트 택틱스라고 굉장히 인기 많던 게임이에요, 패키지 시간에. 그래서 이 엔진이 지금 파렌트 택틱스 2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원에서도 쓰이게 됩니다. 되게 유사한 엔진을 써. 이게 원인지 투인지 모르겠네. 이거 투인데.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한 게 요 마법사가 되는 방법이라는 그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 있어. 지금 해도 재밌을걸요? 존나 재밌어. 진짜 나 옛날 게임 너무 좋아해. 아 진짜 게임성이 미쳤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왜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어 했는지 10대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마법사가 되는 방법이라는 게임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1이랑 2랑 엔진이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뽕을 뽑는 거야. 엔진을 하나 만들면. 근데 요즘 게임들은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거 좀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요즘은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 같은 거 또는 코코스툴이라든지 이런 게임 엔진들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엔진을 그냥 가져다 쓰고 우리는 재밌는 게임 만들고 그냥 걔네한테 좀 수수료 줘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빨리 만들 수 있죠. 물론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그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아지니까 좀 길어지겠죠. 근데 게임이 그냥 재밌으면 장땡이니까 저는 일단은 생산성에 기준을 두는데 아마 그 회사에서 지향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체 개발을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 기업은 생산성과 버그 킬러 역할만 잘해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막 괜히 서비스 회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발을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면 무조건 대단하고 서비스 회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둘 다 좀 색깔이 다르다. 만약에 나는 좀 액티브하게 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 막 바꾸고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좀 사용자들 관점에서 B2C가 훨씬 많거든요. 서비스 회사들은.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비스 회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는 좀 기술 하나를 파고드는 게 내가 좀 재밌다라고 하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술 기반 기업을 지향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형화된 회사는 둘 다 있더라. 사실 대형화된 회사들은요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등등은 기술 기반이면서 서비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짬뽕이에요.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무언가를 하나 하기 위해서 코어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관련 기업을 찾아서 인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큰 기업들은 다 짬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도 서비스 기반이지만 인공지능 기술 자체 개발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대기업 가면 본인이 다 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은 no. 조직이 커서 특출나지 않는 이상 팀을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크면은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개발자의 딜레마 같은 건데 한쪽에는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체제 속에서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을 수 있으나 약간 그 일만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봉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수적인 공부가 필요한 게 대기업 개발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쪽까지 다 하고 싶다면, 물론 욕심이야. 한 분야만 잘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교육하면서 항상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거나 그걸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좀 쉬운 주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